화창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만들 시간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소고요. 오늘도 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로 생방송 50분 가득히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점검부터 바로 출발해 보시죠. 전일 시장이 급반등했지만 기술적 반등, 단기적인 자연 반등에 그쳤다라는 반등 폭이 아쉬웠다라는 말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 시장에는 아쉬움을 달래줬던 하루였습니다. 수급은 야속하게도 여전히 부진합니다만 다행인 건 NK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걱정에 시장에 불안을 했었는데 BOJ 부총재가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할 거고 지금은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더해주면서 시장의 안도감까지 불어준 하루였는데요. 공포를 딛고 안정화를 차차 찾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하며 어떠한 재정비 전략을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답 함께 찾아주실 감독님 바로 모셔봤는데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 경기력,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을 딱딱 집어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매매 승률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또 수익의 슛까지 날릴 수 있는 분으로 모셔왔으니까요. 감독님의 전술과 가이드 함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홍당무 리그의 선발 명단으로 뽑히냐 하면요. 일단 몸집 순서대로, 사이즈 순서대로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에 위치하게 되는데 각각 종목들마다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혹은 좀 짧게 빠른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과연 어느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회 3-4-3의 안정적인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요. 일단 수비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리갑캠바이오, 바이오 산업 내에서 최선호주로 뽑히고 있는 종목이자 이 ADC 관련주 쪽에서 국내 선도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호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오늘도 든든한 뒷문을 지키는 종목으로 수비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훨훨 날아오고 있는 휴젤도 다시 한번 재출격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필러와 같은 화장품의 매출이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 잭팟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의 AS 전략 그리고 더불어서 롯데 관광개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더 종목에는 ENF 테크놀로지, 카페이사, 세방전지까지 자리하고 있고 카페이사가 다시 한번 선발 라인업에 콜업이 된 만큼 좀 전략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단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리고 한국공항이 재출격하게 되는데요. 이 종목들 다 낯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이 종목들로 이러한 수익을 또 맛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잘 뛰는 선수들로 라인업을 구성해 주신다라고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번의 상승에 그치지 않고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4번의 진입을 통해서 세 자릿수의 수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37%의 수익을 또 한 주 동안 더해드리면서 특히나 짧은 기간 보유하면서 금주의 MVP를 달성했고 무려 37%의 수익까지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하이라이트 종목 휴젤만 봐도요. 오늘 수비수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됐는데 이 종목으로도 30%의 수익을 가뿐하게 넘어서면서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들 이야기도 바로 나눠보셔야겠죠. 홍당무 리그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등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낙폭을 다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 종목은 내 계좌는 아직도 뼈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반등장, 상승장 속에서 또 선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종목과 전략 더욱더 치밀하게 세워가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 전략 함께 세워주실 감독님부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또 굉장히 롤러코스터급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심란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인사부터 나눠주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네, 이 하반기 증시는 상반기보다 좀 괜찮을 것이다. 네. 제가 그렇게 좀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네. 정말 제가 예상했었던 건 전혀 다르게, 물론 아직 8월 초입니다. 네.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 특히나 이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특히나 이 서킷 브레이커는 코로나 때 대부분 이제 이후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유동성 랠리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직후에 서킷이 터졌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였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이번 서킷 사태로 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4년 2020년. 한 4년 한 네. 5개월 됐구나. 네. 네, 코로나 때 한 그때 2월 달에 증시가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대재앙이잖아요. 이게 증시고 뭐고 일단 인류의 네.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연히 일단 폭락을 했겠죠. 그죠? 그때 코스피 코스닥이 동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세상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핫한 랠리가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주식은.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측면을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일단은 주식을 제가 주식을 20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숱한 매매를 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으로 얻는 짬이 있어요. 이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 궂은 날씨야 무릎이 쑤신다 뭐 어김없이 비가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폭락을 몇 번씩 겪어보다 보니 본능적으로 네. 이거는 뭐 경제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지표, 뭐 거시학적인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야 이거 뭐 세됐다. 난 이거 도망가야 된다. 이거는 뭐 뭐래도 안 돼. 이럴 때와 네. 이거는 뭐 이게 왜지? 이거는 해볼 만한데? 라고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후자입니다. 거부감이 들 때고요. 즉 증시는 이렇게 무너지진 않는다라고 좀 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홍당무 방송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보다는 시황에 조금 무게를 좀 둘 거예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종목이고 나발이고 실적이고 뭐고 그냥 시장 무너지면 다 박살입니다. 그죠? 월요일날 블랙먼데이에 상승 종목이 2,700개 종목 중에 30개였나요? 네. 그냥 뭐 다 빠졌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러한 좀 부분들 봤을 때 여러분들 시장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들 일단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 특히 1시간 여러분들 얘기 좀 귀담아 들으시고 그 뒤에 종목 전략들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락은 과도했다. 과도한 매도가 쏟아진 거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뭐 경기 둔화일 뿐이다라는 여러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좀 떨어질만 해서 떨어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라고 또 더욱더 고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선의 방어로 최고의 전략을 바탕으로 또 수익을 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텐데요. 그 최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도 미처 다 하지 못한 내용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생성돼 있는데요. 홍당무 옆에 홍당무가 품고 있는 하단의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최선의 방법도 함께 도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50분 안에 자유롭게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선발 출전 명단 보여드렸는데 그 명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냉탕이어도 꽁꽁 얼어붙어도 따뜻한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익 랠리 여러분도 동참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매매 전략 상세하게 챙겨드리고 있고 그 명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 자료집을 통해 또 여러분께 무료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함께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성함, 이무학, 석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되니까요. 이 방법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경기장 컨디션부터 체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와, 정신없어요.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4주 전에는 이 화면 트럼프 트레이드 네. 정말 이 피격 사건으로 정말 또 떠들썩했었고요. 네.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음에는 또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좀 지금 현 대적할 대통령이잖아요. 수 있는. 이제 물러날게요. 음. 네, 요 발표를 하면서 또 한 번의 이제 또 변동성이 있었고요. 네. 지난주에는 또 이란서 암살, 하마스 1인자 한이에가 암살당하면서 또 이쪽으로 네, 지지와 리스크가 또 리스크가 한 번. 쏠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치, 군사, 외교 막 그러니까 이 시장의 변동성을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여름이니까요. 네. 야, 이 수심이 얼마나 될까? 음. 아이가 들어가 놀아도 되나? 튜브를 갖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바닥에 좀 자갈이 있지 않을까? 샌들을 신고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물놀이를 생각하면서 시장을 봤었는데 자, 네. 보시겠습니다. 자,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그냥 자갈이고 수심이고 뭐고 간에 네. 바로 뻘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밟으면 그냥 푹 빠져 들어가는 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의 정말 패닉 장세가 나왔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게 이제 87년도에 대폭락이 한 번 있었던 날이 하필이면 월요일이어서 네, 블랙 먼데이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블랙 프라이데이였어요. 네. 이게 미국 쇼핑 시즌이 아니고요. 프라이데이가. 이 정말 크게 금요일 날도 두들겨 맞았는데 네. 월요일 날 거의 사커킥을 맞았습니다. 와. 거의 뭐 시름시름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사커킥을 맞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어려웠었던 월요일. 그러니까 저도 월요일 날 시장 보면서 와, 갭 하락이 한 3% 하길래 이 정도면 됐겠지. 금요일 날 맞고 하락 출발해서 올라오겠지 했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네. 일본 증시가 12% 빠지면서 같이. 박살이 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락에서 반등에 제가 매일 우리 밑에 하단에 보시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하는 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 좀 드린 이유가 제가 매주 이제 어제부터 그제 계속 말씀 좀 드린 이유가 자, 오늘 시장의 상승을 보려면 딱 세 가지만 봐라. 첫 번째, 네. 일본 증시. 아. 일본 증시, 이제 엔캐리의 주범이기 때문에 일본 네. 증시를 보고 자, 두 번째, 음.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봐라. 외국인 선물 포지션 5천 계약 이상 매수를 들어와야 된다. 오늘 그렇게 좀 보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권 양봉을 내주는지 봐라. 지금 빅테크 주들의 조정이 또 그러니까 네. 하락의 원인들 일본 증시 엔화, 엔캐리 그리고 일본 증시의 폭락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삼성전자 하루에 10% 빠지는 거 보셨나요? 하이닉스의 급락. 그러니까 하락의 이유 세 가지를 항상 반등의 이유 세 가지로 보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네. 일본 증시가 또 올라가고 있다. 외국인들 선물 한 5천억 이상 사고 있다. 삼성전자 플러스권 유지해주고 있다. 내일도 반등인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여기다. 일본 증시 또 폭락한다. 외국인 5천억 이상 선물 판다. 삼성전자 3% 빠지고 있다. 내일 또 나가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항상 시장은 항상 이 하락의 이유를 그게 이제 나중에 당분간은 이 변동성에 말 그대로 이제 픽싱되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또 어느 하락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또 이 픽싱되는 것들은 바뀌겠지만 일단 지금 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거시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정보다는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작년 연말에 한 8, 9월 달에는 하반기에는 국채 금리가 5%를 찍으면서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정 찾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도 폭락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의미하는 바는 시장은 항상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예상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를 실적도 그렇잖아요. 네.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가이던스에 비해서 좋게 나오면 올라가고 가이던스에 비해서는 나쁘게 내려가는 것처럼 시장은 항상 예상 범주 내에 안에 있으면 여기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컨트롤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시장은 발작 텐트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5%에서 급락했으면 3%면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이게 시장의 예상 범주를 벗어날 때마다 이런 텐트럼이 벌어진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유가는 이란 지금 이 이스라엘과 뭐 전쟁 얘네들 가만히 있을 애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 전면전은 못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렇게 나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 나라 두세 개를 건너가야 돼요. 자국 영토에 미사일 날아다니고 가만히 볼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애매한데 가장 전 세계에서 상품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이 어디죠? 유가입니다. 아. 네, 네. 뉴욕 현물 거래소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유가가 하방을 하고 있다. 모두가 이 전쟁 리스크를 크게 안 보는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좀 베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유가가 80달러 때 다시 급반등했다. 그러면 전쟁주 사야 되고 석유주 사야 되고 방산주 사야 되고 일단 여기서 해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 세계의 이 선수들이 유가를 하방으로 찍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아무리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죠. 이게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전 세계 플레이어들, 전 세계의 말 그대로 전 세계 이 전쟁 도박사들은 별일 없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쟁 관련해서의 너무 큰 베팅, 무리한 베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유가가 안 튀어오른다라는 측면, 테마적으로도 한번 좀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내러티브 제가 한번 앵커님한테 시청자분들 내러티브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죠, 그죠? 네. 한 번에 여러분들도 주식은 항상 이러한 좀 소설가가 한번 돼봐라 내러티브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네. AI 내러티브라고 해서 좀 재밌는 리포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왔는데 네. 자, 이 AI 내러티브 2022년 10월 그리 오랜 이유는 아니죠, 그죠?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때 나타났었던 건데 2022년 10월 본격적으로 S&P가 상승세를 펼쳤었던 때입니다. S&P가 1년 8개월 동안 몇 프로 올랐냐면 45% 올랐습니다. 와,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우리 이거 반의 반도 못 따라갔죠? 자, 어찌 됐든 네. 그 이후에 엔비디아가 몇 프로 올랐냐면요, 네. 770% 올랐습니다. 와. 엔비디아. 메타가 얼마 올랐냐면요, 네. 273%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이 230% 올랐습니다. 와. 자, 770% 오른 엔비디아, 270% 오른 메타. 뭐 애플은 안 올랐나요? 아마존은 안 올랐어요? 뭐 다른 거 다 빼고 이렇게 몇백 프로 올라간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브로드컴 이런 것들. 이게 위에서 30-40% 빠진다고 이게 버블 조정이라고. 700%가 오른 게 30% 빠지는 게 이상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식은 360을 올라가진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지금 네. 보시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지금 네 번째 조정, 지금 다섯 번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파동이 저는 한 7번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7번째에서 뭐 엘리엇 파동을 말씀 좀 드리는 게 아니고 네. 한 7번 파동에서는 이제 좀 꺾일 것 같습니다. 아직 5번 시기적으로는 이게 뭐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뭐 AI도 캐즘인가? AI는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AI 쓰세요? 저 아직 안 쓰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네. 쓰긴 씁니다. 그 챗. 어떤 챗GPT 쓰시나요? 네. 저는 이게 이 캐즘이라는 것은 성장성이 막 폭발하다가 이제 툭 잠깐 줄어드는 뭐 모양인데 네. 이게 이 AI는 범용화가 안 된 거예요. AI는 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지금 다 목매듯이 투자를 하냐면 여기를 선도하는 업체. 그러니까 처음에 컴퓨터가 생겼을 때 윈도우를 누가 선도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됐죠? 1위 기업. 네.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전 세계 검색창을 누가 선점했죠? 구글이요. 구글이 전 세계 네, 점유율 97%죠. 네. 네, 이런 거죠. 아. 이런 거. 그러니까 글로벌 1위가 되기 위해 AI도 네. 분명히 올 시대인데 과연 여기의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 빅테크는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 좀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빅테크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지금 당연히 돈을 벌 수 없죠, 그죠?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 나올 때마다 박살 나야 되나요? 바이오는 아예 적자인데요?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빅테크 어느 기업도 AI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고 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안 줄이면 네.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 빅테크 기업한테 반도체 메모리 칩을 납품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우리는 플랫폼 갖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우리는 하드웨어 갖다 붙이잖아요, 네. 그죠? 메모리 시장은 훨씬 더 커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반도체들 쫄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샤메 법칙도 그래요. 앵커님 이거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네. 오늘은 조금 짙게 들으셨죠. 반등 주니까. 월요일날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샴이 이 페드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였는데 이 양반이 지금 보니까 이 경기 침체가 올 때 3개월 이동평균치가 12개월 최저치보다 0.5%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평균치 중에서 3개월 평균치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평선으로 치면 데드크로스 같은 거예요. 중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12개월 이평선을 뭐 3개월 이평선이 깨고 내려간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추세 하락이다 이러는 것처럼. 근데요, 이게 네. 웃긴 게 뭐냐면 샴의 법칙은 후행성 지표입니다. 아. 이게 경기가 네. 후퇴를 하고 6개월 봤더니 실업률이 떨어졌더라 이런 거거든요. 아. 샴의 법칙이 맞으려면 네. 이번 6개월 전은 어디죠 그러면? 3월 달에 미국 GDP는 꺾였어야 돼요. 이건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 GDP 3월 달에 어땠어요? 꺾이지 굉장히 않았죠. 좋았어요. 네. 이번 GDP도 좋았지만 음. 3월 달에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노 랜딩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뜨겁네. 올해 금리나 이거 할 수 있겠어? 맞아. 미국 경기 너무 좋은데 음. 실업률 왜 이렇게 낮고 고용 지표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음. 샤메 법칙이 안 맞죠, 그죠? 이 3월 달에 꺾였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와서 무슨 평균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샤메 법칙도 이게 지금 뭐 지나고 나니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쓸데없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서킷 브레이커 역사입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가 우리나라에서 9번 정도 발동을 했는데요, 또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연속 발동한 적은 이 코로나 때 딱 2번입니다. 3월 13일 날, 3월 19일 날. 빠방 빠지고 이제 저저저저작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IT 버블은 아시죠, 그죠? 네. 닷컴 버블 붕괴. 이때 당시에 이제 시스코가 나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찍고 한 해에 마이너스 90%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다 작살나고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90% 빠졌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자, 그리고 이 9.11 테러. 이런 건 뭐 역사적인 쌍둥이 빌딩.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미국 서프라임 아시다시피 페니메이, 프레디메이. 아직도 이거는 망령처럼 제 머리에서 안 떠나는데요. 미국의 모기지 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G1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된다? 야, 이건 무슨 일이야. 그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부도서리 트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일이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죠? 2016년에. 근데 코로나가 있었고요. 자, 지금은 뭡니까? 진짜 지금 뭡니까? 뭐야? 도대체 뭡니까? 지금은 막연한 공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네. 귀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다락방에 몽달 귀신 네. 있으니까 저 집은 가면 안 돼. 형태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네, 저 집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네. 이거는 이 수치적으로 산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 청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네.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모르니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더 공포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이게 되는 거 엔화가 급등한 것 자체만 보더라도 네. 야, 이거 엔캐리가 그러니까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달러 캐리에 버금 이거 될 수준이야. 엔캐리는 이거는 정말 이게 터진다. 네. 이거는 그냥 금융위기 오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쉽게 올까요? 특히나 네. 일본의 금리 정책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걔네들은 참 정신 아직도 못 차려요. 금리 정책을 굉장히 네. 좀 둔감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30년도 잘못된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펼쳐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금리 정책을 잘못 또 섣불리 인상했다가 지금 쓰나미를 맞고 폭락을 했잖아요. 반대로 사과도 되게 잘해요. 네. 질타를 맞으면 또 인정하고 네, 바꾸나요? 네, 이렇게 폭락하고 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이거 잘못 생각, 다시 바꿀게요. 그러니까 정책을 되게 둔감하게 미스를 잘 내고요. 그리고 이 미스를 또 빨리 사과하면서 또 빨리 이렇게 좀 바로 잡기도 하는 네. 아주 조금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상당히 조금 좀 금리 정책에서는 조금 좀 부족한 나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본의 이 뱅크 오브 저팬 BOJ 정책은 이로써 일단락 좀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
다락방에 몽달 귀신은 없다. 겁내지 마시라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경기 엔케리는 말씀을 드렸고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정말 증시는 폭락하느냐? 네. 자, 1947년도부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있기 전부터, 주식시장이 있기 전부터 미국 시장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찍을 때 47년 이 최근에 계산을 좀 해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쫙 보니까 네.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때가 1914년도입니다. 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요. 네. 29% 폭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을 때 S&P 연간 상승률은 다 플러스였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연간 상승률 여기 한번 1991년도 네. 12% 찍고요. 2009년도에는 49% 올랐고요. 2020년에 30% 올랐습니다. 자, 어때요?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그렇게 큰 폭락은 없더라. 네. 물론 과거 데이터를 무조건 미래 데이터로 붙여넣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 없는 미래는 없다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는 물론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러한 좀 데이터 여러 가지 제가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겁내지 마시라. 경기 침체가 설사 온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주가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양반이 누구예요? 버핏. 버핏이요. 네. 한 주에 5억씩 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기업 분석 뭐 이런 거 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황을 보고 테마를 타고 이렇게 뭐 자산 운용사 유명한 분들 뭐 피터 린치, 제시 뭐 많은 월가 영웅들 많지만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기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버핏이 제일 돈 많이 벌었습니다. 네. 지금 주식 쌉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일단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올해 하반기 저는 이 폭락으로 이 가이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반기 증시도 우리 홍당무와 같이 수익 잘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참 요란하고 요동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좀 속단이지 않을까,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시장에서의 돌파구 저희와 함께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들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가이드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생성돼 있죠. 이거 활용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선발 명단에 출전하는 종목들 자료집을 통해 챙겨드리고 있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방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시장이 힘들어도 시장이 위기가 닥쳐도 이러한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성적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저희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인데요. 그 결과 함께 살펴보면 일단 이번 주만 해도 리가캠바이오 22.8%의 1차 진입, 그리고 2차, 3차 진입에 더불어서 4차, 네 번째 함께 공략 도와드렸는데 37%라는 수익을 단 기간 안에 또 뽑아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휴젤 같은 종목도 31%의 수익을 추가로 더해주시면서 정말 그냥 반짝 튀어오르는 테마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호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는 사실이 이 두 종목만 봐도 확인이 되죠. 그 외에도 뭐 대봉 LS 3번 진입 도와주셨고 한국콜마 2번, 카페이사도 3번 함께 공략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출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지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3번의 진입을 통해 수익 청산 도와드렸는데 잠시 쉬어간다라고 하시자마자 또 이번 주에 들고 와주셨습니다. 사실상 AI 뭐 거품론, 회의론에 지금 AI 반도체에 쏠려있던 수급이 바이오 섹터로 이동했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지금 지배적인데 그 시선에서 바이오 섹터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전문가님이 들고 온 이 종목들에 좀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전문가님 워낙 또 우리 수익 성적표는 탄탄하잖아요. 네. 몇 종목 좀 리뷰나 뭐 AS 전략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들이 새로운 종목들을 네.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네. 기존 종목들이 계속 수익을 주고 제가 계속 네. 같은 선수를 기용하잖아요. 이게 왜냐면요.
주식시장에 지금 돈이 많아요, 없어요? 없죠. 거래 없죠. 대금이 너무 부족해요. 그죠? 네. 자, 유동 자금이 주식에 돌아다니는 자금이 없어요. 자, 네. 그러면 이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신고가 종목이 많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신고가를 자신 있게 못 뽑아 올리는 거예요. 자,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았다가 다시 갑니다. 다른 데로. 여기서 샀다가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다 딱 가만히 보면 결국은 제자리예요. 자, 근데 요 파동 선수들이 파동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올라가면 바이오 팔았다가 네. 저 빠져 있는 전력 설비주를 사고요. 전력 설비주가 다시 올라오면 전력 설비주를 팔았다가 바이오를 다시 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다 같이 올라갈 만한 시장의 강세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네. 뭐 하나 올라가면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면 하나 올라가고 두더지 잡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단 소수의 강한 종목들 안에서 계속 빠지는 종목 가면 이건 답 없고요. 그죠? 이렇게 계속 업종 내 수감대가 대장주들만 도는 갖고 종목들. 노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논리죠. 그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오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신고가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CDMO 이러한 기업들,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들 있잖아요, 그죠?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가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제가 그래서 지금 쌈바는 조금 무겁고 저거는 너무 많이 바이넥스 너무 많이 올랐고 찾아보니까 와 이런 훌륭한 CDMO 기업이 있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말씀드렸었죠, 그죠? 바닥권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지난주 MVP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뻥 뉴스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됐죠? 이 빠지나요? 그대로 시장 무너진다고? 아니요. 네. 시장 오히려 이겨내 줍니다. 시장 하락에는 어쩔 수 없지만 시장 반등에 바로 반응하잖아요. 네. 그죠? 안 좋은 종목들은 시장 반등에 반응해요, 안 해요? 절대 못 하죠. 안 해요. 시장 10% 빠질 때는 같이 20% 빠졌다가 시장 반등 5% 주면 한 2% 오릅니다. 네. 이게 강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오늘 쌈바도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바이넥스도 이 쌈바 신고가에 힘입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죠. 오늘 공격수로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편승이 왔습니다. 이따가 리뷰를 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 눌러주면 한번 들어가셔서 목표 주가 여기는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한 14,000원 후반대 여기서 잡고 들어가시면 빵! 이 V자 반등 한번 노리시는 전략들 단기 매매로 노려보시는 전략들 한번 말씀 좀 드리고자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지난주 하이라이트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신고가였어요. 리가켄 바이오 제가 뭐라 그랬죠? 상반기에는 알테오젠 이미 수익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그쵸. 이제는 알테오젠 저는 안 해요. 하반기에는 리가켄 바이오 말씀 좀 드렸죠. 네. 지난주에 리가켄 바이오 신고가 내면서 18% 수익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윗골이 이거 한번 올라가려고 이 지수 급락에 7월 내내 이거를 견뎠다고 요거 잠깐 올라가려고 그러려면 벌써 빠졌지요, 그죠? 수익 내려면, 그죠? 그래서 이 윗꼬리는 너무 짧다. 이게 만약에 20-30% 떴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거 윗꼬리 한번 넣으려고 이게 2-3개월 동안 이렇게 올랐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지난주 수비수에 또 갖고 왔었죠. 이번 주 MVP는 바로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그죠? 시장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시장 빠질 때 요렇게 과감하게 한번 트레이딩을 했다면 일주일도 아니죠. 하루, 이틀, 3일 그냥 V자 이런 게 주도줍니다. 와, 그죠? 가파르네요. 정확히 여기를 잡을 수는 없어요. 네. 정확히 여기를 잡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공포를 느끼지 않고 저점 매수 앞으로도 시장 투매가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내일부터 시장에 제가 아까 시황을 한 20분 얘기했는데 내일부터 막 20%씩 내일부터 삼성전자 5% 가고요. 내일부터 막 코스피 쭉쭉쭉 가서 연내 3,500 갑니다. 코스닥 1,000 갑니다. 내일부터 하나도 안 빠질 겁니다. 이런 얘기 제가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런 얘기는 제가 사기꾼이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수 대신에 이런 걸 봤으니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이 흔들릴 때는 밑에서 과감하게 잡으시라는 말씀이에요. 또 혹시라도 들어간 분이 계시면 투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이번 주 MVP 그리고 이번 주 하이라이트 종목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휴젤 어때요? 신고가 났어요 오늘. 와, 네. 굉장히 신고가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브라보 아닙니까, 그죠? 수비수가 그것도 제가 이미 그러니까요. 2주 연속, 3주 연속, 4주 연속 계속 갖고 오는 휴젤
그죠? 몸집도 31% 오늘 신고가. 오늘도 또 수비수입니다. 리가킹과 네. 휴젤 좋은 종목이니까요. 시장 변동성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지만 잘 잡아보실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성적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이 알테오젠의 뒤를 이을 수 있겠다라고 했던 하반기 대표 공략주 리가켄바이오 지난주 하이라이트에 이어서 이번 주도 MVP를 차지합니다. 무려 37% 수익을 더해가면서 저희가 도합 90%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또 휴젤 같은 경우도 강력한 호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 바탕으로 30% 추가 수익을 여러분께 챙겨드렸습니다. 저희가 종목만 똑띡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매매 가이드도 함께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방 활용하셔서 이 전략들, 매매 시나리오들도 상세하게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리뷰 맞춰보고요. 전문가님, 네. 사실상 지금 너무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좀 재정비 해볼 수 있을지,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무조건 실적입니다. 네. 오늘 보셨죠? 아모레 네. 퍼시픽 화장품 대장주잖아요. 무너지더라고요. 마이너스 24%. 실적이 안 나오니까. 네. 어니쇼크로 24%. 음, LNF도 신저가 또 박살났죠. 네. 반대로 실적 조금만 좋으면 또 화답을 바로바로 받아요, 지금. 줍니다. 최근에 뭐 지수 무너지게 HD 현대일렉트릭 그냥 네. 25% 쏘잖아요. 이러.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자비가 없습니다. 아, 안 좋으면 네. 아모레 퍼시픽도 그냥 작살내고요. 그죠? 좋으면 또 좋은 만큼. 왜? 이게 이제 세론 뉴스가 아니에요. 네. 세론 뉴스는 신고가 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음. 그러면 일단 팔고 볼까? 우리나라는 이게 심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바닥으로 다시 갔어요. 아, 자, 그러면 호실적이 나오면 너 왜 거기 있어가 되는 거죠. 튀어 올라줄 수 있는. 그렇죠. 실적 좋은데 야, 너는 지수 때문에 무너졌구나. 음.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다시 제자리 가는 끌어주는, 겁니다. 네. 직전 고점까지는 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수대가 높다. 근데 실적 발표 시즌이다. 그럼 조심히 1.89 보는 게 맞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게 우리가 미국 증시면 안 팔아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는 또 한번 우리나라에 눌렸다가 반응을 네. 하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네. 맞게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그런 거죠. 막 장애물이 있는데 아이씨, 우린 이 장애물이 왜 있는 거야? 나는 위에서 내려 쏘고 싶은데 네. 전쟁이 어디 그런 거예요? 밑에서도 쏘게 되고 그죠? 지형 지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죠. 우리나라 지형 지물은 아주 어렵죠. 네. 어찌됐든 지금은 평지입니다. 네. 평지라는 것은 전쟁하기 쉬워요. 지금 지수가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이는 타겟 있으면 그냥 정조준해서 쏴버리면 됩니다. 지형 장애물이 없어요. 네. 왜? 시장 바닥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 난이도는 오히려 실적에선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카페24 실적 나왔더라고요. 오늘 제가 종목은 미리 뽑아놨는데 시간에서 올랐어요. 실적 좋으니까 시간에서 오르더라고요. 네. 6% 정도 올랐는데 내일 갭 많이 뜨면 붙지 마시고요. 네. 내일 갭 한 3, 4% 정도 뜨면 그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오늘 미드필더 종목 카페24 실적 좋게 나왔다. 시간에 6% 떴기 때문에 갭 10% 이상 뜨면 들어가면 물립니다. 그래서 갭 너무 뜨는 건 좀 안 좋고요. 내일 공략하실 때 우리 간단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우리 커뮤니티 방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내일 갭 뜨는 거 봐서 알려드리겠고요.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도 아까 말씀드린 거죠. 실적이 너무 좋을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 하이브리드카가 잘 팔렸죠, 그죠? 그러면서 기아차 영업이익 13%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이브리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네. 현대차보다도 높은 영업이익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대세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실적은 깔려 있죠. 실적은 계속 좋은데 주가가 깔려 있죠. 자, 실적이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지만 실적 나오면 왜 너 거기 있어? 빵. 오늘 휴젤도 왜 신고가 갔냐면요. 네. 실적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동안 많이 돌아온 빠진 건 아니죠. 하루 빠졌죠. 잘 버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수 급락으로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잖아요. 10%. 자, 그러면 실적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따라 이렇게 급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적이 좋으면 너가 왜 거기 있는 거야? 바로 빵! 회복을 할 수 있는. 네, 바로 빵. 네네. 자, 그러면 네. 세방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죠. 주가가 시장 급락 왜 여기서 빠질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시장이 여기 빠졌어요. 실적 나왔습니다. 호실적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 빵. 반영해줍니다. 네, 최소 9만 원까지는. 네. 네, 최소 9만 원까지. 그냥 빵.
그 위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일단 빵 아시겠죠? 순식간에 빵. 순식빵 5분 안에 9만 원 갈 수 있습니다. 시청 나오면 이런 겁니다. 자, 주식은 이번 주는 아마 이런 전략들 아마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주로 계속 좀 말씀드리고요. 한국공항도 실적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한국공항도 신고가 자리였는데요. 신고가 자리 자 보시면 자 이제 내 차례인가 하면서 실적이 이제 임박하니까 주가가 땅땅땅땅 자 이제 신고가 임박 드디어 한국공항이 드디어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뭐 시장 이기는 종목이 있나요? 그죠? 시장 빠지면서 빵빵 빠졌습니다. 자, 이거 이대로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자, 재정비하고 있죠? 자, 재정비하다가 실적 나오면 빵! 이해되시죠, 이제? 예. 네, 휴젤 차트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런 패턴들이 아마 이번 주 그리고 8월 15일 중소형주 실적 발표 집중 어닝 시즌에 네.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린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히든 종목들 잘 보시고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주 잘 보세요. 이번 주에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2분기 어닝 쇼크였어요, 아니었어요? 완전 잘 나왔죠, 둘 다. 삼성전자 10조 나올지 누가 예상이네. 하이닉스도 예상치에 뭐 그렇게 하이는 아니지만 잘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부품 소부장 업체들 실적이 안 좋을까요? 함께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빠졌어요? 그니까요. 자, 심지어 이런- 호실적이 나온 이겁니다. 날에도 주가가 밀렸어요. 자, 이게 시장의 힌트 팁이에요. 자, 최근에 무슨 종목들이 반등 주고 있죠? 2차 전지 어제. 네. 오늘 뭐가 반등 줬죠? 바이오, 엔터. 엔터. 그러니까 네. 바이오는 종목이 계속 워낙 잘 많아서 가고. 이게 뭐가 잘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바이오도 뭐 오늘 잘 간다고 했지만 시총 상위주만 잘 갔어요. 바이오 기업들만 100개 있으면 그중에 한 20개 잘 가면 잘 갔다 그래요. 80개가 다 작살나도 네. 눈에 보이는 게 워낙 바이오는 화려해서 그죠? 셀트리온만 가면 왔다 바이오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셀트리온이 뭐 네. 올라가다가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도 오늘 실적이 그냥 뭐 준수하네 그러면서 10% 간 거죠. 왜? 주가가 저기 바닥에 있으니까. 그죠? 실적이 바닥에 있으면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 네. 실적이 그냥 준수해도 야, 너 좀 올라와라 제자리로 이렇게 되는 올라와라. 거예요. 그죠? 너 50등 할 줄 알았는데 40등 했더라? 외식하자 이런 거죠. 그죠? 30등 할 줄 알았는데 50등 했어. 오늘 맞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반도체주들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네. 엄청 맞았어요. 작살나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의 트렌드가 뭐냐면 2차 전지도 되게 좋을 거 있나요? 없죠? 엔터주가 되게 좋을 거 있어요? 아니요. 되게 좋을 건 없는데 되게 이제 나쁠 것도 없어요. 아, 이제 뭐 더 나쁠 거 있나요? 없죠. 그것도? 반도체 지금 더 나쁠 거 있나요? 없죠. 없어요. 자, 이제 답이 나오셨죠? 올라오겠네요. 내일이나 모레나 일단 반도체는 무조건 한 방 돕니다. 음. 여기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히든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 끝까지 좀 실적주들을 기반으로 키를 맞춰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다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장중 가이드 계속해서 QR코드 활용하시면 커뮤니티방 안에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시간 관계상 우리 히든 종목 2개 바로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하나는 네. 실적이 나온 종목이고요. 너무 좋게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갖고 네. 왔고 하나는 실적이 아직 안 나온 종목입니다. 실적이 안 나온 건 반도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실적이 나온 종목을 음. 주가가 한번 움직였습니다. 실적이 나오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지노 모니터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요. 카지노 모니터 시장 우리가 뭐 주식도 안 되고 네. 뭐 이제 코인도 안 되고 주식 개판이니까 가서 뭐 카지노나 가자 이렇게 카지노 시장이 화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는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마카오 이쪽과는 틀리게 우리는 좀 테이블 게임이 많아요. 이거 얘네들은 좀 유럽, 미국, 하와 이런 데서는 이제 슬롯 이런 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카지노 모니터는 24시간 켜놓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모니터는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익이 이쪽에서 꾸준하게 나는 그렇다고 카지노가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에요. 근데 꾸준한 교체 주기로 인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3년에 한 번씩 바꾸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안 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카지노 시장도 이렇게 교체 주기가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꾸준한 캐시카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성장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다음 성장성은 자동차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인포테인먼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정보나
또 뭐 지나갈 때 뭐 맛집.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직 개화가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뭐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어디 맛집 어디서 나올 때 지날 때마다 이런 것도 이제 소소하게 이제 애드업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앞으로 자동차는 신차들은 거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많이 깔릴 거고요. 깔리고 이미 있고요, 그죠? 여기 이제 솔루션, 소프트웨어가 붙겠죠. 아직 하드웨어가 깔리는 시기입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많이 보급이 되면 소프트웨어가 막 들어겠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에는 카카오톡 깔라고 애니팡 오락하려고 샀는데 이제는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죠? 하드웨어가 보급이 되면 소프트웨어는 붙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디스플레이 파노라마는 뭐 전 세계적인 이거는 전기차 캐즘이 아니라 이거 전기차만 이거 껴요? 하이브리드 뭐 신차는 요새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쿼드텍 이 회사 진짜 멋진 회사입니다. 글로벌 쿼드텍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제가 실적 나오고 보니까 OPM이 50% 나왔습니다. 우와. 대부분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 회사들 보면 네. 다 무늬만 뭐 휴맥스 홀딩스 막 이런 잡주들 보면 그냥 막 사업하지도 않는데 뭐 이런 회사들 많은데 네. 글로벌 쿼드텍은 납품 어디다 하냐면 중국에다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장 지금 활성화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중국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안 보이죠. 네. 왜? 걔네는 지네 것만 타거든요. BYD, CATL. 지금 중국은 내연기관차, 전기차, 신차 타는 비율이 5대 5예요. 네, 5대 5입니다. 그만큼 엄청 많아졌네요. 중국 엄청 많아요. 와. 지네 것만 타니까 우리는 못 느끼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이쪽에 납품하니까 네. 마진율이 50% 나는 글로벌 쿼드텍 자회사가 있고요.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어닝 서펄이 나왔습니다. 2분기 이거 어제 나온 실적인데 70억, 300억, 올해 가이던스가 560억. 지금 여러분들 실적 나올 때 보실 게 뭐냐면 네. 전년 동기 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추정치 대비를 잘 보셔야 돼요. 추정치 대비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많이 올라가고요. 추정치 대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물론 말도 안 되게 실적이 좋아졌지만 네. 추정치 대비해서 쏘쏘했다. 시장이 예상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이던스를 지멋대로 잡아놓고 왜 나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거기에 못 미쳤다고 나를 왜 혼내는 거야?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네들 잣대로 나를 평가해놓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저거는 모자란 놈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어찌겠습니까? 이게 뭐 주식시장이니까요, 네, 그죠? 주가에 반영되는. 네,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 기업은 연예인이잖아요. 주가 세일즈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네. 사람으로 지금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정을 받아야죠. 아니면 상장 폐지 하든가요. 비상장 기업 하든가.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죠? 그쵸. 상장 기업이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추정치 대비 대신 좋게 나오니까 자 어때요? 주가가 빠지다가 실적 나오는 날 빵 올라갔죠, 그죠? 이런 패턴이라고요, 요새 네.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하루 눌렸으니까요. 저는 이거 한번빵이 아니고 한번빵이 아니고 여기 가야죠. 최소한 23,000원까지는, 그죠? 여기서 주가 한 15%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최소한. 실적이 워낙 높게 나와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실적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계속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네. 인디아니 기후제처럼 올라갈 때까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인디아니 기후제 지내면 꼭 비가 오잖아요. 그쵸.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요. 실적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어디 있지요? 주가 좀 밑에 있습니다. 실적 아예 반영하는 자리, 그냥 제자리 가 있어요. 예. 여기 주가 이렇게 이거 거짓말이었나요? 이 실적들? 아까 그 실적 거짓말이요. 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반영한 자리 이 종목 우리 또 갈 때까지 우리가 또 종목들 우리 같이 하는 커뮤니티 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반등 이런 실적주들 많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단기 매매로라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죠. 히든 종목 외에
총합 10개의 종목 함께 공략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 활용해 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